네네.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알렉세이치 같은 강철이 어떻게 관련된다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고를 태우겠다 그러는데 과거에 노련님 조국을 버리고 두 번째 파이터 조국님 어떤 조국을 버리고 과거에 예. 두 번째 파이터가 된 강철이 된 조국을 단련시킨 1등 공신 3명만 얘기해주세요. 저 뒤에서 잘 안 들리시죠? 조국혁신당 TV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아주 잘 들립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을 좀 시청해주세요. 질문 사적인 그런 질문인데 제가 답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학자로 살았고 교수로 살았고 지식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치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민정수석 할 때도 민정수석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제자들 박사 논문 지도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잠시 있어라 내가 돌아와서 논문 지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된 것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마하지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학교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입각을 선택을 했는데 운명의 여신이 저를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이후로 5년간 여러 가지 환란을 겪으면서 제가 더 이상 학자도 지식인도 아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했고, 고민을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친구와 동지들과 상의한 끝에 이제 제가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고요. 경과는 그렇고, 제가 정치인이 되게 되고, 또 제가 정치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제가 정치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기 배지 하나,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장관도 해봤잖아요. 자리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습니다. 장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겠다, 창당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거는 일단 한국 정치판을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단호하게 심판해야겠다라는 결심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고 제가 흠결이 있고 제 잘못이 있으면 제가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흠도 있고 부족하지만 제가 맨 앞에 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결심을 했고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요. 3명을 말씀하셨는데 3명까지 말할 건 없을 거고, 제가 그 학교에서, 상아탑에서, 캠퍼스에서 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 첫 번째 공신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끝장냅시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에 지역에 6번 남았습니다. 신한일전, 특히 박하이스 친일 정산에 굉장히 위기를 네. 지금 저희가 전국을 돌다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때 다 문 닫았고 시민들 모두 집에 들어있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지역을 가다 보면 지역의 구도심에 있는 건물의 1층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거의 공실입니다.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 점에서 제가 민주당의 공약을 보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저희 조국혁신당의 공약과도 관련 있는데, 현재
이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기재부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있어요. 그 재난지원금이건 지금같이 민생지원금이든 뭐든 간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그 언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당시에 워낙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김부겸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100% 주자라고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기재부가 100%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재정 적자가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그래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다는 거죠.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하게 되면 직권 남용이니 뭐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재부가 계속 조정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80 몇 프로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대선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똑같은 기재부가 100% 다 줍니다. 100% 다 줘요. 윤석열이 영향력 밀어줬어요. 근데 100%를 다 줬는데 우리나라 안 망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00% 주자할 때는 그렇게 주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했던 그 기재부가 윤석열 후보가 되자마자 다 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주자라고 말씀하시고 전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기재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기재부 개혁을 저희 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가보시면 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기재부 개혁을 넣어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기재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딱 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거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건 또는 뭐 밥을 사드시건 물을 사드시건 술을 드시건 다 세금이 나갑니다. 그 세금이 모여서 예산이 형성되는데 그건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그 돈을 결정하는 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가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정부면 돈을 안 줘요. 근데 자기한테 마음이 들면 돈을 줘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민생지원금을 25만원 또는 액수야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원해야 된다. 이걸 지원하려면 기재부를 개혁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 조국당, 우리 조국 대만입니다. 한 분 더. 자, 뭐 하셨죠? 하나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아까 친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나 하면,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공 판결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렸으면 우리는 따라야 되죠. 대통령이건 행정부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법원 판결을 오히려 비난하고 일본 정부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을 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옳은 것처럼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여기에 6번 온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오셔서 뭐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시장 스스로 날리고 러시아 시장 스스로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미국, 일본 편향된 정치, 경제, 뭐 모든 것을 미국, 일본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런 친일, 친미 편향의 외교정책 또는 경제정책을 펴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작에 모이신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제주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4월 1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다른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과 다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육성으로 생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여기 계신 시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이 내는 카드 뉴스건 동영상이건 뭐든 간에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지인, 사돈, 팔촌 모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성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유세차를 쓸 수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창당 선언 이후 약속했던, 또 제가 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 반드시 만들어보고 실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유권자분들,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반드시 몸으로, 진짜 말만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